안녕하십니까. 마음으로 치료하는 한의사 김성민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저와 함께 한의학과 사상체질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저는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체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로는 여기저기서 치료해보다가 안 되니까는 한의원에서도 한번 치료를 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체질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는 무슨 체질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번에 걸쳐가지고 그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체질을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한의학적인 개념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체질별로 어떻게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한의학에 대한 기초 원리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수승화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정기신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승화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우주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있죠. 그렇죠.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이 지구가 아직은 유일하다 그럽니다. 아직은 다른 별들을 찾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지구는 뭐가 그렇게 독특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다른 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지. 근데 동양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수승화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지구가 수승화강이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물리학에서는요,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차가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 차가운 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 이게 잘 돼야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가 유일하게 그런 게 가능한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뜨거운 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태양을 얘기를 하겠죠. 태양빛이 지표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지구는요. 그러면은 그 열을 받아서 이 지표면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수승화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름이 지구를 떠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이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싹트게 되죠. 생명이라는 거는요, 이 수승화강이 되는 태양 및 구름 아래 지표면 위에 이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들도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승화강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끊임없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몸의 건강이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꾸 위로 열이 화끈화끈 올라간다든지 손발은 차고 배는 자꾸 차가워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심해질수록 그 사람의 생명력이 조금씩 약해져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서 손발이 따뜻하고 열이 밑으로 잘 내려가는 사람들이죠. 머리는 시원하고 이렇게 잘 관직이 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의사가 19세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랬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죽을 때. 내가 그동안 진료했던 거를 집대성해서 책으로 남겨놓을 테니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조금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유언대로 금고 안에 그 사람이 보관해놓은 책을 열어봤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딱 네 글자밖에 안 써 있었다 그래요. 그 네 글자가 뭐였냐면요. 두한종렬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 사람도 수소공학의 원리를 잘 알았던 거죠. 도대체 이 수소공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체 변화를 설명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불과 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에요. 36.5도 체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몸에서 계속해서 열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이 1도씨 정도 올라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량이 한 5배 정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나쁜 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은 열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서 그거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체온이 조금씩 낮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36도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좀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에서 생기는 그런 암세포를 평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처리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체온을 높이기만 하면은 많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의사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체온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병이 오지는 않는데 체온이 자꾸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일순간에 추위가 몸에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또 하나 이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 70% 정도 인체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을 내가 얼마나 잘 간직을 하느냐 아니면은 물을 내가 얼마나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또 몸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생아 때는 몸에서 차지하는 물의 비중이 한 80%, 많게는 한 90%까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청장년층에 가면은 한 7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장년층으로 가게 되면은 한 6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은 한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체가 노화가 되는 거는요. 점점 물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뭐가 불리하죠? 우리가 사람 체온을 계속 36.5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많은 열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을 많이 낼 수 있어야지 물도 그만큼 더 많이 간직을 할 수가 있겠죠. 신생아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뜨거워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 생각대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아이를 너무 따뜻하게 키우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은 땀이 많이 나서 감기도 더 자주 걸리게 되고요. 어른들 생각보다는 약간 한 단계 정도 서늘하게 키울 때 아이들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땀도 많이 안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기 같은 것도 좀 덜 걸리게 되죠. 아이들은 그렇게 열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훨씬 더 많이 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어때요? 몸은 부드러워요. 아이들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는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이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요. 이러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랑말랑해요.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몸이 굳어지는 그런 병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의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물이 부족해질수록 이제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절도 굳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관절염도 잘 생기고 허리도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어깨도 자꾸 뭉치고 결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점점 몸의 유연성을 잃어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노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점점 몸이 물이 부족해지고 열이 부족해질수록 굳어져 가요.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각도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고집을 잘 꺾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유연하지가 않거든요. 남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같은 행동 되풀이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새로운 거를 학습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유지하는 거, 뭔가 내가 새로운 거에 자꾸 도전을 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젊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불이 균형을 잘 잡고 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고요. 혹은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몸에 물이 탈수가 되거나 부족해질 때 우리 몸 균형이 깨지면서 갖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초의 3초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최초의 그 3초가 지난 이후부터는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초 뭐 그 우주의 탄생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빅뱅 이론이라 그래요. 어떤 하나의 큰 충돌이 있고 나서 그 충돌 이후에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우주들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 우주는 아직도 확장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아시나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최초의 충돌을 일으키죠.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정란이 2개로 분화가 되고요. 이 세포가 4개로 분화가 되고 8개로 분화가 되고 점점 분화가 되면서 심장도 만들어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내장기관, 근골격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람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많긴 많은데 대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 숫자입니다. 자, 이 우주에서도 수많은 별들이 최초의 빅뱅에서부터 퍼져나가서 그렇게 많은 별들,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탄생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들이 사람의 몸에서도 그대로 관찰이 되게 되고요. 이 자연 현상과 함께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최초에 수정이 될 때 이제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육체의 기본이 되는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때 하늘에서 영혼이 깃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교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죠. 이때부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세포덩어리, 이 몸, 그 다음에 그 영혼에 어떤 이야기들, 어떤 기분들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 하나의 생명의 어떤 성격들이 형성이 되고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람이라는 거를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정기신의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몸도 단백질,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람이 단백질인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저는 손이고 발이고 뭐 가슴이고 심장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나요? 사람을 구성하는 게 물질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외에 좀 다른 차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성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몸과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작동을 할까요? 단지 기계만 만들어 놨다고 해가지고는 이 기계가 움직일까요? 아니죠. 어떤 에너지, 어떤 활동력, 생명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우리가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과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우리 몸을 받았고요. 하늘에서 우리 영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게 끊임없이 수승화학을 하면서 이 생명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촛불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초는 양초는 파라핀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누가 스파크를 일으켰어요. 라이터를 탁 켰어요. 그래서 불꽃을 탕 튀겨서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끊임없이 이게 교류를 이루면서 타면서 이제 에너지, 불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열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의 뇌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을 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관을 파충류의 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파충류를 보면은 아주 생명 활동에 충실해요. 인체에서도 생명 유지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담당하는 게 뇌관입니다. 우리가 중풍 같은 게 걸려서 뭐 이런 뇌 피질이나 이런 데에 중풍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데 뇌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생명이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뇌관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고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고 배설이 되고 피가 계속 돌도록 만들어주고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센터입니다. 생명 유지에 관계가 되죠. 자, 또 하나의 층이 있는데 그거를 변연계라고 얘기를 해요. 변연계는 감정, 반응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이 영장류에게 발달이 되는 거를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뇌 피질은 사고, 판단, 이해하고 관계가 됩니다. 해서 변형계를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뇌 피질을 영장류의 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포유류들을 보면은 애완동물 키워보셨나요? 이렇게 강아지들 키워보면 강아지들 감정이 있죠. 이렇게 좋았다, 싫었다 이런 감정 표현을 하는데 도마뱀 키웠는데 도마뱀이 감정 표현을 하든가요? 막 애교를 떨고 막 이러지는 않죠. 자, 그리고 영장류에만 발달이 되어 있는 특히 인간에게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행동을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인 이런 속성들을 잠깐 숨기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이런 하나의 집단을 유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균형 있게 잘 발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해서 인체에서는 이 전기신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요. 이 상단전이 신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머릿속에 있죠. 인단과 백회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장기로 따지면 뇌가 있는 곳이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기가 모이는 곳은 중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단전은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감정, 기분 이런 게 이제 거주하는 곳이고요. 내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설레이기도 하는 곳이고요. 혹은 좀 기가 막혀서 막 답답해하고 이런 곳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정이 모이는 곳을 하단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몸에 어떤 활력, 에너지 이런 것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생식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장기는 신장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센터가 모두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균형이 잘 잡히고 건강한 사람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한 군데가 잘 발달이 되고 한 군데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만 많이 쓰게 되면은 가령 이제 사무직이에요. 머리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좀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 어떤 판단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좀 열악해지기가 쉽고요. 몸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뭔가 좀 머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게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해서 균형 있게 발달을 시킬 때 우리가 뭐 휴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뭐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가 이제 휴식을 한단 말이에요. 휴식을 하는데 뭐 달리기를 한다,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휴식이 될까요? 아니죠. 이건 또 다른 노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들은 휴식을 할 때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휴식이 되겠죠. 자, 근데 사무직이에요. 날마다 막 강의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이런 분들한테 휴식을 하는데 자,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 게 휴식이 될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만 사용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수영,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게 휴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전기신을 발달을 시킬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중에 몇 가지는 한두 가지는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요. 한두 가지는 좀 열악해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한의사들은 또 체질이라는 측면으로 풀어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특성을 보면은요. 정이라는 거는 생명, 존재, 몸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기라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거, 사랑,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통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신이라는 거는 영혼, 이성, 지혜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령 이제 육체적인 차원에서 좀 약해요. 그러면은 육체를 단련하는, 체력 단련하는 바벨을 열심히 들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PT를 받고 이러면서 몸을 기르면서 그거를 단련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좀 정신적으로 약간 편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이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는 좀 활발하게 막 펼쳐지기도 하고요. 웅크러들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평소보다 뭔가 이렇게 좀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못한다든지 이러기가 쉽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골프 같은 거 칠 때 야, 힘 빼, 힘 빼. 오히려 잘 치려고 막 몸에 힘을 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비거리가 안 나가는데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그러면서 이완이 된 상태로 하면 훨씬 더 잘 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 기라는 거는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하는 방법은 뭐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이 호흡이라는 거는 상당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심장을 우리가 빨리 뛰게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뛰게 한다든지 심장아 느려져라 한다고 해서 느려지지 않죠. 위장아 움직여라 한다고 해서 위장이 막 움직이거나 위장아 멈춰라 한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아요. 근데 이 호흡은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을 조금만 개입을 하면은 호흡을 좀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호흡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긴장이 될 때는 어떻죠? 호흡이 막 가쁘죠. 막 얕고 빠르게 호흡을 하게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긴장 상태를 내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점점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양생법 이 기를 수련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연습을 하셨던 게 그래서 일단 호흡법부터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상 현대인들을 보면 호흡이 상당히 짧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깊은 호흡 그리고 좀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잠도 잘 자게 되고요. 소화도 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훨씬 활력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나 신의 차원에 대해서는 이미들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을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정신을 어떻게 좀 단련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학들이 정의나 신적인 차원들은 많이 다뤘지만은요, 이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 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움찔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제가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뭔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미 우리 주변에 익숙하면서도 약간은 뭔가 좀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에 대해서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뭐 음메기 사러 하면은 또 옆에서 음메기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기가 죽는다, 기가 산다. 기가 막혀, 어이구 기가 막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아이고 기가 차다, 기가 차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또 기분 좋아, 뭐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열기가 가득하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활기가 넘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기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도대체 기라는 게 뭘까요? 뭔가 이 기 하면은 무슨 무협지에서 나온 뭐 장풍을 쏘고 막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아주 독특한 이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개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라는 거는 주의라는 말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떤 의지적인 걸로 혹은 에너지, 힘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활기가 넘쳐, 열기가 가득해 이런 분위기적인 측면도 있고요. 내가 기가 죽어. 어떤 기분이나 감정적인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를 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주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의 힘이라는 내용인데요. 감흥력, 페니 피어스라는 사람이 쓴 감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알의 원동력은 주의 또는 관심이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물질알은 당신이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일 때 시작이 된다. 그 대상은 이미 당신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관심을 기울여 에너지장 바깥으로 불러냈으므로 그것은 당신의 심상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심령적 질량을 갖기 시작한다. 일단은 아직은 현실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지금 갈망하거나 떠올리거나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내가 계속 집중하는, 귀를 기울이는, 귀를 쓰는 이런 게 필요하죠. 가령 뭐 전화번호 하나를 외운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뭐예요? 해서 제 전화번호를 불러드렸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듣고 이제 돌아서서 몇 분 지나고 나면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금방 까먹어버리죠.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의를 기울이죠. 맞아. 전화번호 뭐였지? 뭐였지? 계속해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쓰면서 외우려고 하죠. 자, 그럴 때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귀의 측면이죠. 당신이 그 아이디어에 더 오래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것의 진동은 더욱 느려지고 밀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 물질은 우리가 이 어떤 이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게 파동적인 측면도 있고 입자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자는 어떤 물질적인 거를 나타내고요. 이 파동은 에너지적인 측면을 나타내죠. 에너지 단계에서는 아직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현실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입자화될수록 우리는 뚜렷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물질로서 만질 수도 있고 하게 되죠. 그것은 생각과 감정의 옥타브 수준을 거쳐 물질의 수준으로 하강한다. 물질화된 아이디어는 시공간상의 긴 거리를 건너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내적 진동을 통해 울려 퍼지고 당신 뇌의 세 가지 수준을 통과하고 서서히 물질적, 감각적 정보를 띠고 당신의 파충류 뇌가 진짜로 인식할 때까지 더욱 생생해진다. 자, 해서 신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죠. 감정적으로 그러고 싶어, 좋아, 해보고 싶어 하죠. 해서 그게 점점 그래, 해보는 거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 파충류의 뇌가 실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현실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그 아이디어는 물질이 주파수를 갖춘 새롭고 조그만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에너지장 바깥에서 응결된다. 필요할 때 당신의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말이다. 물질화는 사랑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할 때 나타나고 여백이 필요할 때는 통합장 속으로 다시 소멸에 들어간다. 네,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가령 제가 한의사잖아요. 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저절로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그래 나도 개업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의원을 차려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도 알아보러 댕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선배 한의원에 가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 좋은 자리가 있나 그리고 내가 진료라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지? 계속해서 관심을 거기에다가 기울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쏟고 기를 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한의원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됐죠.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일단은 내 생각에서부터 점점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현실에 나타났죠. 저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고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겠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 관심은 공부 쪽에 있지 않았고요. 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여자친구를 만들지, 나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쏟기 시작을 했어요. 자,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괜히 만나기만 하면은 막 다른 생물 같고 막 떨리고 이러다가 점점 한마디 해보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좀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딱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점점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게 현실화되어 나가죠. 자, 이 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기를 쓰잖아요. 기를 써서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기를 사용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칠정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어떤 감정에 의한 손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쁠 때 기가 좀 이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화를 내면, 분노를 하게 되면 기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막 화내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고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기가 뭉치게 된다 그래요. 응어리가 진다고 표현을 하죠. 슬프면은 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좀 우울하고 막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두려울 때는 기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할 때는 뭔가 내가 움츠러들고 이렇게 되죠. 놀랐을 때는 기가 우리 막 깜짝 놀라게 되면은 갑자기 막 혼비백산해가지고는 사람이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죠. 이렇게 기라는 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감정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를 기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이 기분, 감정, 느낌적인 차원이 이 기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는요, 잘 돌아갈수록 건강해요. 감정이 잘 순환이 될수록 기가 잘 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기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좀 지루하기도 했다가요. 좀 궁금하기도 했다가요. 상쾌하기도 했다가, 좀 설레기도 했다가, 약간 좀 슬프기도 했다가요. 이 기분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자기 기분을 잘 전환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몸에서도 질병들을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한 가지 감정에 우리가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늘 화가 나요. 맨날 화만 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분노 조절 장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늘 슬퍼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병적으로는 강박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두려워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뭐 공황장애다, 뭐 불안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기분을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전환이 잘 될 때 우린 건강한 사람들이죠. 자, 기쁘기만 하다고 해서 그럼 과연 좋은 걸까요? 주변에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머리에 꽃 꽂고 늘 기뻐요. 네, 뭐 광년이죠. 네, 미쳤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감정들이 잘 순환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가 흐르다가 멈춘 거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밥 먹다가 콱 막히면 체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의 흐름이 흐르지 않고 막힌 거를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혔다고 표현하죠. 가슴이 답답하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얼굴은 자꾸 화끈거리고요.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화병이죠. 자, 이런 게 점점 심해질수록 기울, 뭉친다는 뜻이에요. 울창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가 쌓이고 이게 점점 몸에 어떤 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의 특징들을 보면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라는 건 기분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요.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아져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만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렇죠? 이 기는 좋을수록, 기분이 좋을수록 몸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가 잘 흘러야지 건강하고요. 어떤 한 가지 기분에 사로잡힌 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죠. 이 기는 몸과 정신 상태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거꾸로 몸과 정신이 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사람들마다요. 이 기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걸 경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 패턴화는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가 자꾸 외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하고요. 자꾸 뭔가 좀 나를 다른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멋내고 꾸미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가 자꾸 안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난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기의 흐름의 방향들이 좀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균형을 잃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훈련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는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아주 희망적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러고 있는 분들 있지 않나요?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지 않나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는 싶은데 늘 똑같은 거를 해요. 대체적으로는 뭐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영양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지금 상태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은 먹는 거를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해오고 마음 먹어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과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한다면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좀 달라지길 원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전문가한테 뭐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열정을 계속 간직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략 한 100억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뉴런들이 서로 만나서 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뉴런뿐만 아니라 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런과 뉴런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소통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뉴런의 수보다 대략 한 10배에서 100배가량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의 뇌라는 거는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신경회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나타내거나 무언가를 학습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에 관계되는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은 그 시냅스는 아주 튼튼해지고요. 관심을 기울였다가 금방 관심을 놔두게 되면, 관심 밖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그 시냅스는 또 해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그걸 반복할수록 점점 뇌 안에서 선명해지고요.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 뭐 탁구를 배워요. 탁구를 배웠는데 공을 잘 때려가지고 상대편 네트에 꽂으면 되는 거 알잖아요. 안다고 해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 우리 뇌의 시냅스는 점점 튼튼해지고요. 점점 굵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굳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패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고 혹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한 아이가 태어나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의 백지 상태일 거예요. 눈을 뜨면은 뭐가 환하게 보일 거고요. 눈을 감으면은 깜깜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물을 하나씩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얻게 되고요.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사물을 이름 붙이는 단어를 학습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점점 한 아이의 뇌가 발달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해서 점점 복잡한 시냅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뇌에서 나중에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하나의 성격과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어떤 그런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더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뇌 회로들이 사람마다 독특하게 패턴화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나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체질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의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